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말입니다. 그죠? 영풍 석포제련소의 주변 지하수의 카드뮴은 기준치 50배 이상, 아연은 수십 배를 초과해 검출된 바가 확인되었습니다. 1970년 가동 이후 50년 동안 원료 투입 규모는 연간 72만 톤까지 확대되었고, 그 과정에서 강과 토양, 지하수는 지속적으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지역 일자리와 경제를 이유로 규제를 피해왔고, 이제는 더 이상 경제 논리를 환경과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안동시가 직접 제재 권한은 없더라도 최소한 공식적인 책임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의 기업의 책임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해봅니다. 이번 우리 임시에서 우리 권기훈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건의안이 채택하는 만큼 안동시도 적극 동참하고 장황제련소 폐쇄 사례처럼 다른 낙동강 수계 지자체와 연계한 폐쇄 촉구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환경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안동시도 의회와 함께 앞장을 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염자 부담 원칙은 국제환경법의 기본이자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에도 명시된 원칙입니다.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기 오염 측정 조작 사건과 2025년 법원의 판결 과정은 기업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안동시는 중앙정부에 강력한 건의문을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야 합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은 반드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까? 다음 부시장님, 네. 안동시가 낙동강 및 안동댐 퇴적물 정화 및 복원 로드맵을 수립하고 타 지자체와 정부 및 국회에 낙동강 특별법 제정을 적극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낙동강 및 그 안동댐 퇴적물 정화 복원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로드맵을 수립하기에는 솔직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환경부에서는 2029년까지 5개년 안동댐 퇴적물 관리 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이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 관련법은 지금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운영 중에 있고, 현재 낙동강 치수원 다변화 특별법이 대구권과 경남권에서 발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낙동강 특별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낙동강 특별법은 지난 30년간 해결하지 못한 수건 사업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수개권 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개권 지자체와 협력해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원 의원이 참고적으로 몇 가지를 더 첨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정책 토론회에서 영북대학교 김형문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홍수기와 갈수기에는 안정화되어 있던 퇴적물 속 중금속이 다시 용출되어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단순히 기다려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퇴적물 준설, 안정화, 격리 저장 등 맞춤형 정화 방식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일본 도쿄 농공대학의 사례처럼 국제적으로 검증된 정화 기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동시에서 중앙정부의 이러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국가 차원의 과제로 격상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동시는 환경폭탄 위에 앉아있는 셈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낙동강 수계 27개 지자체와 4개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와 부산은
상수원의 70% 이상을 낙동강에 의존합니다. 이미 하루 지역에서는 식수 불안을 이유로 막대한 정수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동시가 중금속 문제 해결을 위해 TF 구성을 제안하면 하루 지자체들이 반드시 동참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안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낙동강 상류를 품고 있는 안동시가 중심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특별법 제정을 위한 안동시의 적극적인 노력도 이 자리를 빌어서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새만금 특별법, 4대간 특별법 등 대규모 환경 현안마다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바가 있습니다. 낙동강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폐적물 정화, 주민건강조사, 오염원 차단 사업 등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동시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면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과제입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 이후 기존 법령으로 보상할 수 없었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지평부와 의회, 피해 주민들이 뜻을 모아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던 것처럼 낙동강 특별법 또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금속 오염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일 뿐입니다. 낙동강 중금속 오염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회 재난입니다. 이는 영남권 1,300만 명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낙동강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어업인들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동강 특별법 제정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부시장님, 예. 안동이 주도적으로 낙동강 및 안동댐 정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타 지자체와 연대를 통해 특별법 제정 국비 지원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앞으로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을 빼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 체계를 지원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민관 합동으로 지금 현재 감시 체계를 구축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부시장님 말씀이 참 맞아요. 사실은 이 부분들이 허심탁상적으로 공론화로 그칠 수 있는 회체 중심의 대책에 불과하더라고요. 이때까지 이래야 하는. 그러나 효과적인 환경감시 체계는 행정기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주민,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감시 거버넌스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이 직접 환경조사와 감시, 개선활동, 환경보호활동을 수행해야만 환경보호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동시 환경기본조례 제22조에는 시민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보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이 시설 설치, 운영,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만큼 안동시는 이러한 조례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민간이 주도하는 감시 조사 활동에 대해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역 환경단체 활동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낙동강 사랑 환경보호전에 저기 부회장님하고 회원들 몇 분 와 계십니다만은 이태규 회장님과 회원 한 150여 명은 지난 10년간 시비를 그리고 낙동강 중금속 사비를 이렇게 개인이 회비를 내 가지고 들여서 낙동강 중금속 퇴적물 문제 해결과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관심과 지원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민간 주도의 환경 감시 보존 활동은 한계에 부딪히고 지역 환경 문제 해결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경찰 1만 명까지 늘려 노동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고 바로 잡아가듯이 낙동강 최상류부터 안동댐 구간이라도 환경경찰 제도를 시범 도입해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예. 환경경찰 정책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오늘 환경단체 우리 회원님께서 오셨는데 낙동강 사랑 보존회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꾸준히 저희 지역의 환경뿐만 아니고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안동시가 민간 환경단체와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술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방금 전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동시는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역학조사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상류 지역 주민들의 건강 조사는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죠? 예, 하지만 지금 저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솔직히 많은 그렇겠죠.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건강조사 그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이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많은 조치 사항들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환경부와 함께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낙동강 하류 주민들의 대상으로 한 조사에 충격적인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혈액과 모발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의 179배, 미소가 34배까지 검출된 것입니다. 안동 시민도 결코 안전지대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 낙동강은 물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류 오염은 결국 우리 생활 환경과 먹거리, 나아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안동호는 식수원과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만큼 그 안전성은 지역사회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안동시가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주민건강 역학조사와 또 이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께서 조금 전에 이 한계를 있다라고 치지만은 부의장님 현장 가보셨죠? 네. 현장 그 일대 몇 군데라도 경북대학교에 일단 그 부분도 간단하게 채취해서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 많은 것보다 일단 환경부나 여기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은 거대적으로 추진하지만 일부 지역이라도 이렇게 시민 건강 안전을 지키는데 이렇게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하도록 아시겠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호 내수면 어업의 중금속 오염 피해를 대책에 대해서 내수면 어업인들 그러니까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22년 10월 이후 어업인들이 조업 중단 처분을 받아 현재까지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어업 중단 스티커 붙여놨지 않습니까? 현수막 붙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조업이 장기화로 전체 어업인이 28명에게 약 52억 원의 규모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국비와 환경부 용역에 의존하며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안동시가 정부 정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비 선지급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조치와 조업 재개 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민간 협력체 운영 등을 실질적 지원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지금까지 추진 상황,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2년 8월에 우리 안동댐 1구역에서 수생
생태 검사를 한 결과 매기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달에 경북도의 조업 금지 명령으로 1구역 어업인 15명께서 조업이 중지가 되었고, 2에서 2, 3, 4구역의 업 주민들께서도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피해 조사 용역 결과 전체 폐업 시에 약 52억 원의 보상금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여러 차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없다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원인 규명 후에 원인 제공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원인 규명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현실적인 저희들은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환경부, 해수부, 수상공사에 내년도 국비 사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비가 만약에 확보가 어렵다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시 자체 예산 편성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동호의 중금속 오염은 단순한 환경오염 사안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피해 어업인들이 장기간 조업 중단으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는 생계곤란의 문제를 넘어 지역 수산업 기반과 공동체 유지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부시장께서도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동시는 정부와 환경부의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다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환경재난 매뉴얼, 대응 매뉴얼 마련하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보상 및 지원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시비 선지급을 통해서 피해 어민들의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주 오염 원인인 영풍 석보재련소에 대해서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피해 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안동시가 주도하여서 중앙정부와 국회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향후 유사한 환경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주민이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재정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봅니다. 결국 이번 사안을 단순한 보상 문제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안동시가 환경재난 대응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간다라는 책임의식을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피해 어업인의 삶을 지키는 길이자 안동호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시장님,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시정 질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안동댐과 낙동강 상류 퇴적물 오염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안동시 자체 조사와 신뢰 있는 정보를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며 오염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과 정화 보건 로드맵 수립에 능동적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풍 석보재련소의 오염 책임을 분명히 추궁하고 폐쇄를 위한 안동시의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안동댐은 단순한 수자원이 아니라 낙동강 생태계의 허파이자 영남 1,300만 국민의 생명줄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오염은 더욱 심각해지고 보건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장기화된 어업인 피해도 지역 주민의 삶과 수산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역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만큼 안동댐을 활용한 실질적 발전 전략을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 권한과 예산의 한계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안동시가 더욱 능동적 주도적인 입장에서 앞장서야 합니다.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북 안동이 배출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 안동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안동시 의회와 힘을 합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중앙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책임을 다하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동시가 이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안동시에 부여된 책무이자 우리 후손에게 따뜻한 기림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